안녕하십니까. 힙한TV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치환술, 고관절 전 치환술 후에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수술을 처음으로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고 나서 입원 중에 또 첫 외래를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또 언제 운전이 가능한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역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차근차근 동영상을 보시면서 운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고관절 전 치환술을 받으신 후에 과연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을까? 절지 않을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을까? 사진처럼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 단계 운동을 하시면서 회복하시면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뛰어다니실 수도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고관절 수술을 하는 방법 중에 그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방, 측면, 후방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후방 접근법으로 수술을 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다르냐면 각각의 접근 방법에 따라서 절개하는 근육과 그리고 고관절을 탈구, 잠깐 뺐다가 집어넣는 이런 방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후방 접근 방법은 지금 보시는 뒤쪽, 고관절 뒤쪽의 근육의 점선에 해당되는 저 정도의 근육을 절개를 했다가 다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여러 번 강조할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부터 6주까지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고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근육 운동은 일단은 길이가 변하지 않는 등척성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말하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소위 힘주는 운동이죠. 그리고 관절 운동을 하시는데 억지로 막 들었다 놨다 막 과격하게 휘지고 회전하고 돌리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부드럽게 수술 후에 유착이 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가동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보행 연습입니다. 수술 후에 바로 목발 안 짚고 걷는 게 아니고 목발이나 워커 등의 보행기를 사용해서 체중을 완전히 실지 않고 걷는 방법으로 회복하시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휘청거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술 받으신 당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일단 편하게 쉬세요.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데서는 뭐 수술 받자마자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뭐 계단도 오르내린다 이런 걸 광고하기도 하는데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증이 있고 힘드시면 누워 계셔도 됩니다. 답답하시면 앉으셔도 되고 잠깐 내려오셔도 되고 돌아 누워도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수술 후 1일째 어떤 운동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제가 회진을 돌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건데요. 발목 펌핑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발목을 위아래로 동영상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 이 자체로 가만히 누워 계실 때 혈액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혈전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혈전이 생기면 소위 피떡이죠. 혈관이 막혀서 다리가 붓고 그게 피떡이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서 폐색전증, 폐의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바로 회복되신 이후에는 이렇게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저렇게 펌핑 작용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수술 후 1일부터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조하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입니다. 수술 후, 이건 직후에도 하실 수 있어요. 통증만 없으시다면. 아니고 수술 전에도 하시면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안 아프신 분들도 이 운동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근육을 힘을 꽉 줘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입니다. 특히 대퇴사두근이 강화가 되는 거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겠죠? 무릎 뒤쪽으로 소위 오금으로 바닥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5초 내지 1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발목 펌핑 운동과 같이 하셔도 좋아요. 발목을 위로 확 올리면서 5초 내지 10초 동안 유지했다가 또 다시 발목을 밑으로 확 내리고 이렇게 반복 동작을 하심으로써 대퇴 사두근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고관절을 움직이거나 무릎을 굽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나중에 걸으실 때도 힘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수술한 쪽 다리뿐만 아니라 양쪽, 수술받지 않은 반대쪽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수술 후 1일째 바로 걷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고 이때 이제 저는 후방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다리를 살짝 벌리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재활치료실에 내려가시면은 기립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서면 되는데 뭐가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냥 가만히 오랜 시간 누워 계시다가 확 일어나 버리는 경우에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정상이셨던 분들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낙상할 수가 있고 넘어지실 수가 있고 인공관절 받자마자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각도를 올리면서 일어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어섰을 때 통증도 심하지 않고 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1일째부터 걷는 훈련도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수술 후 2일째, 이제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수술 받은 당일날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그 다음 날에는 조금 더 좋아지시고, 두 번째 날이 되시면 아주 좋아지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보행 연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보행 연습을 하는 방법으로는 워커나 목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팔에 힘이 좋고 이렇게 다리를 잘 지탱하실 수 있으면 목발도 괜찮고요. 목발도 기존의 목발이 있고 이렇게 엘보 크러치라 그래서 팔꿈치를 사용해서 기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몸에 맞는 목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커가 편하신 분들은 그림과 같이 워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방법에 따라 아마 재활치료실에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때 체중의 한 3분의 1 정도를 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이 어렵죠. 발끝만 딛는 것보다는 발 전체를 들이면서 계란판 위를 걷는다, 두부 위를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더 좀 힘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을 안 주려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는 또 오히려 균형이 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목발을 짚거나 워커를 짚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분산되니까 자연스럽게 걷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2일째부터 6주째까지 첫날은 통증이 있으니까 좀 쉬시라는 거죠. 이제 밴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그림과 같은 밴드를 받으시게 되고 다리 사이에 껴서 다리 벌리기 운동을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밴드 길이가 늘어날 정도로 힘을 주면서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근육이 좀 더 강한 힘을 작용하게 되고 아까 처음에 접근법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근육을 일부 절개했다가 다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 봉합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밴드 길이가 늘어나지 않을 정도로 5초 내지 10초간 역시 유지하시게 되면 근육이 강화가 되는 훈련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죠. 통증이 있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술 후 2 내지 3일째부터는 이제 휠체어에 앉으실 수도 있고 침대에 걸터 앉으실 수도 있고 의자에 앉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을 90도 정도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림처럼 무릎을 펴고 5초 내지 10초간 유지했다가 내렸다가 이런 운동을 수술한 쪽 다리와 안 한 쪽 다리 번갈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때 힘들면 역시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튿날 안 된다고 3일째 안 되는 게 아니고 3일째 안 된다고 4일째 안 되는 게 아니니까 되실 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때 보호자분이나 간병인분이 계시면 손가락 하나를 사용해서 발 뒤꿈치를 잘 받쳐주시면 오히려 그때는 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손가락을 빼고 도움을 받지 않으시면서 점진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물리치료실에 내려가시면 역시나 진도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제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올라갈 땐 안 아픈 발, 내려갈 땐 아픈 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올라갈 때는 안 아픈 발을 먼저 올려서 그걸 지탱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내려갈 때는 목발이나 워커를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아픈 발을 내리면서 힘을 주지 않은 채로 안 아픈 발을 다음에 딛는 겁니다.
그림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런지 올라갈 땐 안 아픈 발, 내려갈 땐 아픈 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4 내지 5일째가 되면 이제 언제든지 퇴원하셔도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외국에 비해서 입원비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수술 후에 1일째 퇴원시키기도 하고 2일째 퇴원시키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패스트 트랙 서저리라 그래서 굉장히 빨리 퇴원하는 게 자랑처럼 여겨지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입원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 내지 5일 아니면 일주일, 뭐 2주까지도 입원하시기도 하는데 오래 입원하신다고 사실 좋은 건 없습니다. 4 내지 5일 정도면 저는 충분히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막상 수술 받으신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너무 오래 입원해 계시면 오히려 병원 내 감염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차라리 집으로 가셔서 이와 같은 원칙으로 회복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누군가 돌봐주실 분이 안 계시고 누군가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면 근처 병원에서 잠깐 입원해 계시는 거는 괜찮은데 가장 안전한 건 저는 오히려 집으로 퇴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관절 전치환술은 특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뭐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다리를 꺾고 뒤틀고 이렇게 해야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이 없는 관절처럼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들보다 하루 빨리 걷고 남들보다 하루 뭐 계단을 먼저 올라갔다고 해서 나중에 결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수술 후 6주일까지 제가 이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관절 운동을 하실 때는 중력에 거스르지 않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중력에 거스르지 않고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관절 운동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리를 벌리기 운동은 괜찮고요. 수술 후 6주까지는 이 전부 조직이 그 근육을 절개했다 붙여놓은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꼽을 넘어갈 정도로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게 탈구를 유발할 수도 있는 동작이거든요. 6주 이후에는 나중엔 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고관절을 90도 정도 굽혀서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은 괜찮은데 오른쪽 그림처럼 안으로 뒤트는 동작, 이거야말로 정말 탈구를 유발하는 동작이거든요. 역시 절대로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주 이후에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6주 이후에 이제 관절이 잘 착상이 되고 주변에 근육이 잘 차오르고 살이 차오르면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세 갖고 탈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무릎을 굽히고 고관절을 굽히는 동작들, 역시 이 동작을 하실 때도 발 뒤꿈치를 땅에서 떼지 말고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했다가 밀었다 힘이 생기시면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역시 6주까지는 한 90도 정도로 제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부드럽게 굽혔다 폈다 벌렸다 모았다 이런 정도로 관절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술 후 한 달 반, 6주 정도가 되면 처음으로 외래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이제 욕심이 납니다.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목발 없이 막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뛰어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로 회복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때부터 강조되는 운동은 외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걸으실 때, 절지 않고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와 같이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방법이 외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근육이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동영상에서는 좀 빨리 하지만 이렇게 빨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서서히 들어 올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반복 동작을 함으로 인해서 외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서서 의자를 잡고 옆으로 들어 올리기. 이 동작을 함으로써 역시 외전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 올렸다가 버텼다가 내렸다가 이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회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굉장히 안정이 돼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똑바로 서셔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역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체가 똑바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체를 기울이게 되면은 그때는 다리 그 외전근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골반 그리고 그 다른 근육의 힘으로 그냥 반동으로 들어올리는 게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외전근을 강화시킬 수 없거든요. 상체를 똑바로 유지한 채로 외전근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게 안 되면 일단 의자를 잡으시고 상체를 고정한 채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외전근 강화 운동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여러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고 근육들도 많이 잘 치유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리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굽혔다 폈다 하는 굴곡근을 강화하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똑바로 누워서 수술한 쪽 다리를 저 정도까지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저렇게 앉으시면 저보다 한 45도 정도로 올렸다가 버텼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고 런지 동작과 이제 병행해서 한다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분처럼 저와 같이 보세요. 다리는 앞다리가 90도 정도로 유지되고 뒤쪽 다리도 역시 90도 정도로 유지되죠. 저 정도로 반복적으로 역시 천천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에서 좀 잘못된 동작은 옆에 보시는 분처럼 과도하게 너무 고관절을 9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굽히죠.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과도하게 뒤쪽으로 저렇게 확 뒤로 꺾게 되면은 인공관절끼리 약간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저렇게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하게 90도 정도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쿼팅을 궁금해 하십니다. 과연 스쿼팅을 해도 되는지, 또 헬스장에서 누워서 다리를 미는 그 운동들 있잖아요. 그걸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인공관절을 받으신 분들은 오른쪽 분처럼 저렇게 과도하게 쪼그려 앉을 정도, 오리걸음을 할 정도로 쪼그려 앉는 자세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왼쪽 분처럼 기마 자세 정도, 저보다 조금 더 내려가도 되는데 저 정도로 스쿼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쿼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안전하게 벽에 등을 기댄 채로 투명 의자가 있는 것처럼 잠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것도 안전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자전거도 굉장히 권장되는 운동 중에 하나고 역시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실 때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일리프티컬이라고 해서 서서 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를 타는 효과가 있으면서 달리는 효과도 있고 관절을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특히 고관절에는 별로 부담이 안 가는 정도의 운동이니까 이 운동도 권장되고요. 실내 사이클 중에서 저렇게 안장이 좀 높은 게 있죠. 상체를 세울 수 있는 저 방법도 좋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오른쪽처럼 사이클인데 완전히 등을 굽혀서 고관절이 상당히 많이 굽혀지죠. 사이클을 타는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굽히게 되면은 초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죠. 사실 사이클을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타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와 같이 너무 과도하게 굽히게 되면은 인공관절에는 좀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썩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또 6주부터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또 운전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6주 때 운전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실험 조건을 거쳐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해봅니다. 응급 상황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느 정도의 반사작용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6주에서 8주 이후가 이 반사작용이 수술 전 단계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본인과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6주 전에는 운전은 하지 마시고요. 6주 이후부터 운전을 하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힙한TV 오늘은 인공관절, 고관절 전치환술 후에 하실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것 기억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술 후 6주까지는 가능하면 등척성 운동,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안전한 운동, 그리고 관절의 유책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관절 운동, 이 세 가지를 하신다고 기억하시고요. 잘 회복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